네, 반갑습니다. 다른콩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2월 31일. 그래서 이제 강의 2023년에 이제 강의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강의 채널에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1년도에 주식 카페를 이제 취미로 시작했죠. 취미를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게 좀 약간 이렇게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예, 그때는 저 네이버도 그렇고 뭐 기타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유저를 유치하려고 이제 많은 어떤 지원 같은 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포털이. 그래서 좀 메마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못해요. 주식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뒤늦게 나타난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유튜브는 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구글에서 인수하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유튜브 쪽은 좀 영상으로 좀 보면서 하니까 좀 이해는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주식 공부를 할 때 그것으로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나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다 숨겨져 있죠. 예. 겉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리 보기, 영화 보면 예고편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고 나머지는 뭐 내부에 들어 있겠죠. 근데 사실 그래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만약 운전 일을 한다면 공통되게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난 버스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공통적으로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업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바라는 것도 다르고. 느낀 점 뭐냐면 이거 진짜 브레인 작업이에요. 브레인. 주식이라는 일 자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의 관점이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 30초만 말을 셀게요. 제가 가끔 저 고향에 가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일단 만나면 뭐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이 뭐 커피숍을 가겠어요? 모이는데 뻔해요. 예, 당구장 어디 있어? 당구장 있어. 그래로 갈게.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상시적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고 간헐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가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 그런 모임을 한번 모이는 장소에 한번 가더라도, 요즘 뭐 식사 한번 하더라도 뭐 8명 10명 모여서 먹으면 한 몇십만원 나오거든요. 술 한잔 먹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 채널이나 사이트에는 제 가입자들은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가장 많은 나이가 50대 아니면 50대 들어서는 사람들부터 한 70대까지 거의 다양해요. 최근엔 65세 들으신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제가 카페를 할 때는 50대였어요. 근데 지금 60대예요. 그런데 조금 전 얘기를 되돌아가면 간헐적,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고방식은 뭐였었냐면, 나이가 들면 한 200 정도면 부부가 생활하고 노후를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데 가서 당구 한번 칠래도, 그죠? 맨날 얻어먹어요. 자기도 돌아가면서 한번 내야죠. 몇십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손주 보고, 네, 며느리 손주 보고라면 애들 오면 가만히 있어요? 5만 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1,000원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생활 품위 유지비, 소위 말하는 그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까 뭐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200 갖고는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냐면 벌이가 없으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 하겠죠.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어제 KBS 그 뉴스 나온 게 있어 댓글을 하나 썼더니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그걸 또 귀엽고 어떻게든 그걸 반박을 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간단한 답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필사적으로 아주 공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로. 저도 상대적으로 필사적으로 공략을 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예. 좀 약간 겸손해지면 주식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옛날 얘기 좀 잠깐 빼면 제가 옛날에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특전사 나왔어요. 공수교육 받고 특수전 받고 또 저는 통신 주특기까지 받아가지고 모르스 보호 치는 거 있죠. 그걸 6주를 더 받았어요. 6주 교육을 더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의 훈련만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훈련 기간만 훈련소 생활만 한 6개월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대를 가니까 훈련소보다는 낫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아주 겁을 내는 천리행군. 예. 이제 전술종합 훈련에서 한 달 동안 야외 훈련을 하는데 천리행군이 무슨 뜻이냐면 400km를 행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주에 이제 주둔주 훈련을 끝내고서 마지막에 부대 복귀할 때 400km를 행군하는데 일주일 동안 행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은 100km를 행군해요. 예, 최종일은 100km를 행군해요. 행군 기간에는 행군만 해요. 와, 발바닥 진짜 물집 잡히고 장난 아니죠. 안 그런 사람이 없죠.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밥도 직접 해먹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밥은 자기가 해먹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 100km 행군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군을 여러 번 했겠죠. 부대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약간 이제 전투 태세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 보내줬으면 싶은 거야.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전쟁 나면 우리는 거의 뭐 99%는 사망이잖아요. 생존율이 희박하잖아.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실러 차나 왔으면 그 얘기는 우린 끌려간다는 얘기거잖아. 투입된다는 얘기잖아. 죽음이 무섭지가 않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리가 행군하는 게. 근데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철회되고 행군을 시작했는데 잠깐 사이에 그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런 얘기를 서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을 정도의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범죄적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최고의 궁한 상태로 가면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예. 결국은 뭐냐면 주식을 해서 돈을 수시로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는 3억을 돌리는데 한 1억 데미지 입었어요.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예. 1억이란 돈은 크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300을 하다가 1000을 하다가 1000을 다 잃었어요. 그럼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이쪽은 1억을 잃었더라도 아직 2억이라는 돈이 남았지만 이쪽은 제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사업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업도 왜 잘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좀 막꼼이라고 그러잖아. 쟤는 뭐 저런 거 잘해, 저쪽은 아예 뭐 똑같아요.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떤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조건 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인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생각을 좀 높여야 돼요. 정말로 보면 단순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위로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독학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독학을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독학을 하라는 얘기예요. 독학 비용이 제가 뭐 몇 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주식으로 다 날려서 한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유료라는 개념은 달라요. 예. 제가 장비도 다 유료를 쓰는 이유가 그런 개념이에요. 자, 나는 무료만 볼 거야. 그러면 웹이라는 그 공통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웹의 세계를. 이 웹에 왜 주식 강의가, 왜 차트 기법 강의들이 왜 올라가 있고,
저런 걸 왜 가르쳐주지? 라는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예. 저런 차트기법을 왜 가르쳐주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영상을 올렸는데 안 봐요, 사람들. 네, 알고 있다 이거지. 나는 그거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 쪽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강의를 좀 올렸어요. 몇 개를. 많이는 못 올렸고, 강의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란 얘기예요. 왜 이동평균선이 안 되고, 일목균표가 왜 안 되고, 거래량이 왜 안 먹히고, 5일선 매매하는 게 왜 안 되고,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돈이 불었다가 왜 추가로 안 불어나는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되는 쪽만 보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봐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공부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차트를 제가 일부 열어놨어요. 예를 들어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왜 안 되지? 분명히 나는 이런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해서 그래요. 진짜로. 이 제목이 오늘 주식 고수다운 생각을 가져야 돈을 법니다 라고 했어요. 잠깐 하나만 얘기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유료 가입할 때 보면 시향이 꼭 떨어질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요. 꼭 시향이 떨어지면 와요. 바닥을 치면. 그럼 이분들은 들어오면 뭐냐면 유료를 썼을 때 막 하루에 뭐 몇십 프로씩 상한가도 뭐 하나씩 잡고 그런 걸 바래. 좋을 때는 안 들어와요. 좋을 때 들어오면 그게 되는데 꼭 시향이 폭락을 하면 그러해. 이 기초가 없어 그래. 뭐라는 게 아니야. 봐봐요. 코스피예요. 일봉이야. 예. 이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봉이야. 꼭 이렇게 하락에 갈 때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데미지를 한번 받고. 내가 늘 얘기했지만 여기는 주식 고수나 하수나 구분이 없어요. 다 힘든 거야.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인도 마찬가지야. 큰 몇백 조씩 움직이는, 몇십 조씩 움직이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지식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돈만 안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뭐 3,000원 갖고 점심 식사를 해결한다 그러면 먹을 게 한정돼 있어요. 그죠? 정해진 게 몇 개 메뉴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점심을 한 10,000원을 들여서 먹는다 그러면 좀 많아져요. 내용이 한 10,000원짜리를 봤는데 12,000원, 2,000원을 더 써서 나는 오늘 점심을 한번 해결할래. 그러면 더 다양하고 더 품질 좋은 음식이 많죠. 그러니까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뉴의 개수를. 3,000원짜리 같은 거는 뭐 몇 개 안 돼, 간식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자, 나는 해장국을 10,000원짜리를 먹을 거야. 근데 오늘 2,000원을 더 들여가지고 나는 12,000원짜리를 먹어볼래. 그런다면 메뉴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질도 좋고. 그러니까 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기준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는 그 전에 뭐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고, 그래도 한 달에 매출이 뭐 3천, 5천, 뭐 1억씩 나왔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갖고서 돈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물건을 팔을 때, 아니면 하루 장사할 때, 매출이 30만원이었어. 그렇다면 그렇게 가요. 예. 내가 100만원만 떨어져도 움찔하거든요. 겁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주식도 30만원 먹으면 행복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한 3천만원, 5천만원 벌어야 좀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려면 아무래도 고수가 좀 더 낫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황이 바닥에 있을 때는 고수나 하수나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예. 아주 위기적인 폭락장이라든가 아니면 장이 좋을 때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마감장에서도 그날 난리를 폈잖아요. 아까 코스피 봤지만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매매도 생기더라고.
7개가 해결이 됐어요. 반대매매를. 예, 반대매매 안 당하게 처리가 된 거죠. 이제 올라가면 극복이 되겠지만 주식은 위기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제도 댓글 하나가 있길래 내가 승인 안 해줬어요. 주식 잘하냐? 이게 주식 잘하냐예요.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죠. 그죠? 주식을 정석대로 하느냐. 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주식 돈 못 벌어요. 예. 지금 어제 유튜브 스트리밍 시간에도 댓글 이상하게 치길래 내가 뭐라고 했지만, 장이 코스피가 폭락해서 주주들 지금 개미 투자자들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시황이 가네 마네, 시황을 자기 눈으로 안 쳐다보냐고. 코스피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일복인데. 그럼 분위기가 안 좋고 남들이 손해보고 그러면 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어때?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나 그분들 돈 못 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자기가 잃으면 남들도 잃어야 돼.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는 깡통을 찼는데 남들이 살아있으면 약 오른 거야. 근데 그런 마인드 갖고 주식에서 돈 벌겠나요? 그죠? 남이 좀 되면 자기가 좀 배 아플 수 있지. 박수도 좀 쳐주고 축하드려요 이렇게도 좀 하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힘내시고 이런 말 하면 어때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진짜로 이랬어요. 남이 하면 축하드려요 막 이렇게 해주고, 그 카페 댓글도 축하드립니다 막, 부러워요 막 이렇게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까는 거야.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도 최근에 공부했는데 심리학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소시오패스는 여버리고 엄청 많아요. 이게 마인드가, 나는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저런 마인드로 돈 벌 수 있을까. 네. 주식이라는 게 돈을 다루는 건데 감정 지배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복잡한 직업이거든요. 이 주식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그런 분 보면, 저분은 주식 공부할 때 과연 얼마를 책 한 권 사봤을까? 책을 한번 사서 본 적이 있을까? 15,000원, 20,000원짜리, 17,000원짜리 책을 한번 사서 봤을까? 아마 돈 아까워서 한 번도 안 봤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돈 아까워하는 사람이, 가족들한테 진짜 저녁 한 끼 못 사는 사람들이 돈 아까워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죠? 돈 벌었다 쳐요. 벌은 다음에 뭐 할 건데? 돈은 내가 안 쓰려고 하지 말고 더 벌어서, 써서 더 벌고 또 써서 더 벌으려고 그래. 많이 벌으려고 그래야 돼.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사람의 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 두뇌가, 브레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브레인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주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식은 마인드예요. 진짜 마인드예요. 생각과 마인드, IQ가 아니에요. 예. 자, 본론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여기 차트를 몇 개 이렇게 열어놨어요. 미리 열려면 이제 시간 걸리니까 열어놨습니다. 여기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주식 고수다운 생각을 가져야 돈을 법니다 라고 제목이 써있고, 제가 앞에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게 아마 첫 강의일 겁니다. 2023년도. 단순하지 말자. 단순하지 말자. 어리석지 말자예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열어놨습니다. 그죠? 5개만 열어놨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럴 것이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 차트. 네, 이거는 일목균형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니, 이거 강의한 게 있잖아요. 예, 강의한 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 이거는 그냥, 추세선. 예, 추세선이 그려져 있고, 예. 여기도 추세선이 그려져 있어요. 예, 여기는, 고가 저가, MACD, 매도 매수 신호 받는 게 써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하고, 차트를 지워버릴 거예요. 무슨 추세선 같은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추세선 매매가 이게 가능하다고 도전하시잖아요. 저도 이거 엄청 했어요. 예,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면 맞거든요. 근데 좀 주식을 좀 알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가서는, 야, 이걸 내가 왜 옛날에 하려고 그랬었지?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세선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 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자, 요 선을 보겠습니다. 요 선을. 이건 자동으로 그려진 추세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한다면 저점에서 이 저점을 연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맞다은 여기서 나는 매수를 하겠죠. 파란 데서. 그죠? 맞잖아요. 앞에 빨간 선과 빨간 선을 연결하고 선을 찍 걷을 때 파란 데서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초보일 때는 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다시 지울게요. 똑같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저점을 잡고 선을 잡고 두 번째 선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왔을 때 매수를 하면 치고 나간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맞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자, 지금 제목이 뭐예요? 주식 고수다운 생각을 가져야 돈을 법니다요. 그죠? 그 여기서 고수다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수다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강조드리는 거 잘 보셔야 돼. 이걸 어떻게 할까 하기 전에 이 저점을 연결하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야, 이거 비싸다. 1번과 2번의 간격이 길고 만약에 세 번째 매수 위치를 줬을 때 이곳에서 만약에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나는 비싸게 주고 사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맞죠? 1번과 2번 빨간 데서 선 연결하고 파란 데서 매수를 하는데 그 파란 데가 늦게 닿을수록 주가는 어떻게 되죠? 매수는 비싸게 되게 되는 거죠. 비싸게. 매수 위치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매수 위치. 만약에 늦게 도착하면 여기서 매수하게 되는 거죠. 비싸잖아요. 저점에서. 그러면 내가 이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매매를 계속했다면 나는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과의 수익급 차이는 얼마가 날까를 계산해야 돼요. 이게 고수다운 생각이에요. 그죠?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매매를 가졌을 때 이건 맞을 수 있어요. 맞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와 여기서 매수했을 때를 이 금액의 차이는 과연 얼마가 날까? 그지?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종목을 매매를 했다면 아니면 일주일에 한 종목도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 사고 판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 폭이 몇 프로냐 이거지. 얼마 정도 매수가의 차이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저는. 그죠?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있다. 이게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 차트에 안 보이시나요? 이 차트에 이상이 있어요 지금. 이 차트에 이상이 있다고. 지금 뭔가 잘못돼 보는 것,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발견 못 하시나요?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 차트가 좀 일찍 열어놨더니 그런 건데, 아닌데 이 금액이 거꾸로 됐잖아. 이렇게 눈썰면 지금 저 진짜로 처음 발견, 지금 발견한 거야. 5만원이고 여기 10만원이지 거꾸로 됐잖아. 액수가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 그죠? 나 지금 강의하다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가 이 금액은 무시해서 이건 닫을 거니까 열었다 닫으면 시간 걸려. 내가 매수를 할 때 추세선 매수, 그 추세선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고수다운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내가 여기서 샀을 때와, 그죠? 추세선을 그려서 여기서 이 추세와 이 추세를 그렸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앞에 산 사람보다는 비싸게 주고 매수하게 되잖아요. 이 선이 늦게 닿으면 늦게 닿을수록 비싸진다 이거야. 이런 생각, 이건 기발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내가 맞다은 여기서 산다 하라면 이 매매는 비싸게 주고 사는 매매란 말이에요. 맞죠? 닫을게요. 그래서 이런 게 고수다운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자기가 고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근데 무슨 독학을 해요? 그걸로 계속 해보려고 할 거네요. 거기 들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1시간을 만약에 공부했다면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해 보세요. 최저임금을. 뭐 9,000원 이상 할 거 아니에요. 나 지금까지 저걸 한 1년 동안에 내가 그래도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 이상 시간 날린 것 같은데 900만 원이죠. 저기 90만 원이죠. 그죠? 네, 시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추세선을 나중에 포기했죠. 그때 그렇게 깨우친 게 어느 순간에 이걸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단순하게 저게 맞다 틀리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그죠? 이건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데, 야, 여기서 사는 방법 없을까를 추구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추구 못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테고, 해본 사람은 야, 여기서 사는 방법을 추구할 거란 얘기죠. 야, 이건 아니다. 저기서 사는 방법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자, 닫을게요. 없어버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MACD 과매도 과매수예요.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됐죠. 신호 탐색인데, 신호.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이런 거 강의할 때 많이 여러분들이 속는 게 뭐냐면 이 선에 닿고 반등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차트를 좀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고수다는 생각, 이렇게 가면 이 선이 여기 파란 선 있죠. 밑에 그 캔들 닿은 선, 요 선 찍고 나갔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얘는 곧 저가를 표시하는, 여기 저가라고 써있잖아. 저가를 선을 거주는 거예요. 이게 찍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저가가 생기면 선을 거줘요 거기다. 그런 차트라 이거죠. 이건 선을 찍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걸로 그렇게 일부러 이걸 써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영상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예. 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요걸 얘기하려는 거야. 이거 지울게요. 신호. 이런데 한번 빠져들면 못 벗어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신호 찍혔죠. 그죠? 빨갛게 매수 신호 찍혔잖아. 이걸로 또 시간을 낭비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시간을 낭비했다. 100시간에 해봤자 뭐 4, 5일밖에 더 됩니까? 그죠? 잠 안 자고 4, 5일. 최소 인건비가 얼마예요? 100시간이면 90만원이잖아. 100만원 시간 낭비한 거죠. 100만원을 버린 거지. 여기 빨간 신호가 있고 여기 빨간 신호 있죠. 보이시죠? 지금 내가 표시한데 이게 이제 차트에 보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가 맞냐 이거죠.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신호가 장중에 보면 신호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해요. 즉 생성이 됐다가 사라져요. 그랬다 다시 또 생성이 돼요. 근데 요게 그 시간을 만약에 1분봉이라 치면 60분봉이라 치면 그 시간이 딱 넘어가면 나타났으면 나타난 게 차트에 박혀요. 근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딱 넘어가면 없어진 상태로 차트가 바뀌어버려요.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수다운 생각은 뭐냐면 나는 나타나서 저거를 샀어. 샀는데 없어졌어.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지. 다시 팔을 거냐? 이 문제. 신호가 나타나서 나는 샀는데 신호가 다시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냐 이거죠. 말씀드렸지만 저는 HDS를 삶아 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보조지표를 모르는 게 없어요. 예,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테스트를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그러니까 MACD도 마찬가지예요. MACD가 크로스를 딱 하잖아요. 크로스를 딱 하잖아요. 시그널선을. 그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시그널선이 없어진다니까요. 돌파 안 된 걸로 기록이 된다니까. 시간이 그 분봉이나 일봉이 시간이 딱 넘어갈 때 장중에 만약에 올라갔다가 얘가 빠지면 안 올라간 걸로 기록이 돼요. 이게 차트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기능이. 그래서 앞에 차트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한 거죠. 그거 보셔야 돼. 그거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믿으시죠? 믿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네. 얘가 신호가 나타났다 없어졌다예요. 나타난 상태에서 시간이 딱 넘어가 버리면 나타난 걸로 바뀐다 이거지. 근데 나는 실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신호가 나타나서 분명히 매수를 했어. 얘가 화살표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게 나타났다 없어졌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해보셨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안 해보고 무슨 고수 공부를 합니까? 왜냐면 안 해본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죠? 말씀드렸고 이렇게 또 배우는 거지. 아 저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제가 볼린저 밴드하고 이동평 연선하고 있네. 자, 볼린저 밴드로 그냥 설명해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에 다니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가장 많아요. 야, 이거 여기서 매수할 수 방법. 볼린저 하한선 찍고 양복 나왔네. 하한선에 사서 상한선에 팔면 수익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맞죠? 하한선에 사서 상한선에 팔면 수익이 난다.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한선에 사서 상한선에 넘었을 때 팔으려고 계획을 짰겠죠. 예, 그러면 파란색으로 하한선에서 사서 상한선에 팔고 수익 내고 하한선에 사서 상한선에 가는 수익을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수적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내가 표시한 데서 매수 이미 돈 들어갔어요. 현금 다 들어갔다고. 어디에요? 여기서 이미 샀어요. 여기서 벌써 샀다고요. 저기서 한선 닿잖아. 한선 다는 걸 보고 나는 매수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돈이 이미 저기서 투입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돈이 없지. 그죠? 맞죠? 이런 생각. 한선에 샀으면 벌써 여기서 사서 팔았더라도 여기서 사서 물렸다니까요. 여기는 상한선에 단 게 없잖아. 그지? 한선에 다서 샀는데 상한선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안 팔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들고 왔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결국 볼린저 하한선에 사서 상한선에 파는 매매는 안 되는 거죠. 해보면.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 저는 있었지. 일목균형표. 이건 강의 올렸어요. 이 내용을 생각합니다. 이건. 강의 보시라고. 예. 일목균형표를 되게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강의 드렸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후행. 제 강의 그거 보세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실체에서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 일목균형표를 지워버릴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없애버릴 거야 아마. 예. 그죠? 이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를 익혀놓고 쓰잖아요. 예. 그러면 21선 골든크로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지워버릴게요. 밑에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봤을 때 나는 21선을 골든크로스 할 때 매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21선 골든크로스 여기죠. 그죠? 그죠? 사면 가는구나. 그러면 21선은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깨면.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셨죠? 21선을 골든크로스 하면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데드크로스 당연히 매도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21선을 뚫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돌파하지 않은 이상은, 뚫어서 저 위로 가지 않은 이상은 장중에 뚫기 전에도 뚫었다 놨다, 크로스 됐다가 데드, 골든 데드 반복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 그래서 그런 게 매매법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이거 삼성전자. 내가 여기 빨갛게 표시한 거 2021년도 초에 이거 다 죽었다 그래도 빨갛게 표시한 거예요. 네. 여기 개미는 녹색은 동학개미라고 하고, 예? 여기 주린이라고 그래. 주린이. 이 빨갛게 표시한 게 이거 동학개미들 들어온대. 주린이. 빨갛게 표시한 게 저 다 죽었다고 그때 당시에 표시했던 거예요. 다 죽었다고. 그러고 82,000원 절대 못 뚫는다. 못 뚫었어요. 82,000원. 이거 작년에 거는 거예요. 작년에. 예. 작년에 거는 거라고. 못 뚫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만약에 하한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 앞에 나는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들고 내려왔다. 여기까지 들고 상한선을 뚫은 적이 없잖아, 여기. 그죠? 하한선에서 그냥 사서 손해보고 계속 들고 내려왔겠죠. 이탈을 못했던 거지. 그러면
이 하락 추세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면 상향선을 단 적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매매를 했으면 여기까지 들고 내려왔겠네, 여기까지 들고 왔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매매를 했을 때는 실패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 여기다 지금 볼린저 밴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럼 뭐 다른 거에서 이탈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볼린저 밴드를 쓴다면 볼린저 밴드로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네? 근데 보조지표 보면 한 개가 안 맞으니까 막 두 개, 세 개 섞어가지고 같이 중복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쓴다면, 고수라면 볼린저 밴드 하나로만 매매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RSI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RSI 한 개로 보조지표로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운다라면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공짜로 무료로 그런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인터넷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써있는 걸 가서 보지 말고 검색을 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검색어를 그럼 어떻게 쓰나요? 그냥 볼린저 밴드하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떠 있는 거지. MACD 쳤어. 그렇게만 쳤어. 그러면 MACD는 쫙 나와요. 그럼 똑같은 내용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자기가 그렇게 검색을 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검색을 해놨잖아. 그렇게 띄워놓기만 한 건 본인이에요. 그런 것만 뜨게끔 한 건. 그래놓고 야, 세상에는 기술이 없네, 다 똑같네, 야 이게 끝인가 보다, 한계점은 없는가 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볼린저 밴드를 하면 볼린저 밴드를 매매법 이렇게 치지 말고 볼린저 밴드를 정확하게 매수하는 방법, 네. 없어 인터넷에. 그럼 없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또는 볼린저 상한선에서 매도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라면, 그것이 나타나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없다면 검색이 안 되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자기가 찾아내야 돼.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첫 시간인데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저는 보조지표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럼 당신은 RSI 하나로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어? 예,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그 매매가 찍고 나가는 저점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예, 이런 저점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볼린저 밴드처럼 그런 데서 신호를 받아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인터넷에 없어요. 제가 하는 차트 기법은 응용을 해서 자기가 머리를 쓰면 돼요. 예, 즉 보조지표를, 자기 것만의 보조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수의 기술 수준을 가져간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검증해야 돼요. 그럼 검증을 언제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멈추 차트는 검증 안 되잖아요. 장중에 해봐야죠. 그럼 모의 계좌로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한 것을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면 돼요. 원칙대로. 매매법에서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게 첫 강의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상이 올라가요. 근데 이런 비법적 내용은 웹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아니 인터넷에 못 올려요. 웹에 올려야 돼요. 서버 같은데. 왜냐면 제 비법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비법을 보호하면서 특정인들한테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건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매매법을 갖는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거 마치고서 얘기하고서 마칠게요. 뭐냐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나는 21선을 갖다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나갈 때, 아니면 찍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수 위치를 나는 차트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매수할 위치는 여기야.
20일 중심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응? 매수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고수다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서 산 사람하고 수익 차이는 얼마가 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빨간 데서 매수를 하는 매매법을 가졌을 때 1년 내내 저매매를 했을 때와 파란 데서 매수를 했을 때에 1년 동안 매매했을 때 수익금의 차이는 얼마가 날까?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 자, 나는 볼린저 상한선을 갖다가 매도를 쳐서 나는 여기서 매도를 치기로 했는데 고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고점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빨간 데서 파는 사람과 내가 파는 위치에 수익금 차이는 얼마가 날까? 이것을 1년 내내 했을 때 그 수익금의 격차는 얼마나 벌어질까? 이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잘 골라서 다른 종목을 또 다시 골라서 또 상황을 먹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서 최고점에 때려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는 계속 상향으로 못 가요. 예, 언젠가 고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시장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황의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시황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시황에 맞춰서 주가를 변동을 시켜요. 이해하셨어요? 그 종목의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력들이 주가의 변동을 시황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주도주는 시황과 100% 직결되고 100% 직결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 자, 요건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21년도에, 자꾸 왜 버벅거리지? 2021년도에 이거 삼성전자 있잖아요. 얘 온 사람들 많아요. 예. 이거 어떻게 삼성전자 좀, 이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제가 다 돌려보냈어요. 삼성전자 기업은 안 망합니다. 근데 개미가, 이걸 산 개미는 망하게 됩니다. 예, 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이게 뭐 20만원 간다 막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현대차 40만원 간다. 근데 이걸 사면 죽는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현대차도 40만원 간다고 했던 거예요. 이거 28만 9천원까지 갔어요. 40만원까지 간다. 아직도 유튜브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 네. 그 사람들은 40만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걸쳐놨죠. 근데 올려놓은 거 어떡할 거야? 40만원,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거봐, 내 말 맞지? 40만원 간다고 했잖아. 그 사람 고점 못 맞췄어요,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네. 자, 삼성전자, 현대차가 기업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그 생각 못 하는 거야. 만약에 삼성전자가 40만원을 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얼마가 됐을까를 생각 안 해요. 모르는 거지. 아예. 삼성전자가 40만원을 가면 얘는 주도주잖아.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0만원을 간다 치면 20만원을 간다 치면 2배 가는 거 아니에요. 2배. 그리고 코스피는 2배 안 가나요? 예? 삼성전자가 만약에 20만원을 간다면 여러분들 코스피는 그럼 2배 안 가냐고. 얘가 20만원 가면 코스피 지수는 2배가 안 가나요? 가죠. 주도주니까. 그걸 모르잖아.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삼성전자는 주도주예요. 그죠? 삼성전자 차트하고 코스피 차트하고 열어서 이렇게 보조지표 다 빼고 캔들만 넣어서 날짜 딱 맞춰봐요. 똑같아. 모양이 거의 비슷해. 코스피 모양 비슷해요. 이거 가르쳐드리는 거 아니야.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지고는 주도주기 때문에 지수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지. 기업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야. 더 고수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끌어올린 거는 지수를 올려서 선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선물을 팔고 코스피를 팔았죠. 삼성전자를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그 환율에 대해서 그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만 열어볼게요. 국가. 우리는 환율도 다루니까 지금 보세요. 최근 들어 확대가 될라나 모르겠다. 이게 확대를 시켜주시면 시켜드릴게요. 편집해서 외국인도 매도 나가는 거 봐요. 그죠?
매도, 외국인 매도 금액이에요. 대충 눈대중 매도 한 1,500만 주는 되는데 1,500만 주는 될 것 같아요. 1,500만 주. 5만원짜리 1,500만 주는 얼마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외국인도 매도. 55,000 곱하기 1,500만 주. 8,250억입니다. 8,250억이래요. 들으셨죠? 8,250억. 거의 1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외인 매도세가.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외환도 봐야 되고, 외환도 지금 10% 정도 이탈했어요. 외국인들. 달러 이탈했어요. 뭐 국가는 뭐 이상 없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가 한 수천조 들어와 있는 줄 아니에요. 500조대 밖에 안 돼요, 지금. 예. 코스피 선물시장에서는 마감장에서 외인들, 매도 매수가 선물만, 사고 파는 게 외인들끼리만 파는 게 23조 7천억이에요. 23조. 예. 무섭죠, 그죠? 23조를 사고 팔았어요. 예. 어마어마한 액수가 거래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다 지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알았어. 자, 이제 마실 거예요.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고수다운 생각을 가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걸 다 연구하신다고요?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 가르쳐 봤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할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이제 제자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제자님들이 고수가 낸 게 한 3천? 3천 정도, 3, 4천 갖고 와서 그것을 불린 거야. 불리는데 한 뭐 8개월에서 1년 걸렸죠. 과정에 운이 좋으면 빨리 돼요. 최고 빨리 되는 사람은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8천, 9천이 넘으면 넘는 돈을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야. 벌어서. 알려드리는 거야.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1억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서 현금을 살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더라요. 그죠?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자기 돈이요. 저 대출이 아니에요. 자기 현금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억을 갖다 내 통장에 넣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나요. 그죠? 내가 사장이야. 예를 들어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그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들한테 내가 4명한테 한꺼번에는 아니고 3년마다 한 명씩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제가 2억씩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돈을 갚아줘라. 니들이 갚아주면 그 돈이 그 다음 사람을 또 살리게 된다. 하나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내보내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갚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저는 돈을 8억을 날린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는 그 이후에 생긴 일이 있어요. 얘가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월급을 받고 나갔는데 사업을 한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는 대표님 소리가 없었죠. 사장님 그랬죠. 사장님 저 상의 드릴 게 있다는 거야. 그래 갔어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직원이 월급만큼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해고를 해야지. 해고를 해야지. 그러고서 내가 추가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월급 얼마나 줬니? 그랬어요. 그때 얼마를 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나한테 월급 얼마나 받았냐? 어? 너는 내가 준 월급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저는 인건비를 좀 많이 주고 고용하는 편이에요. 월급을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그 정도밖에 돈을 안 주면서 그 사람한테 뭘 바라는데 그랬어요. 내가. 예. 가끔 보면 저 친구들 사업하는 뭐 직원이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하는 소리 맨날 그래. 월급 많이 줘봐. 네가 그런 사람들만 썼잖아.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을 써야지. 맞아요. 내가 받을 때는 작고 줄라니까 아까운 거야.
돈 못 벌어요. 진짜 못 벌어요. 주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돈 못 벌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용인이면 피고용인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피고용인이면 고용인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잘 회사가 돌아가요. 예, 진짜로.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월급 받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줄 때 자기가 막상 사업을 하니까 돈이 아까운 거지. 주는 돈이 아까운 거지. 돈 못 벌어요. 예. 백수예요, 그 친구. 지금 백수예요. 예. 저도 그 이후로는 일도 도움이나 뭐 안 해요. 관계를 안 해요.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어떤 지적인 거 갖고서 서로 경쟁하려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수능 시험 봅니까? 예. 지적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꼭 반드시 뭐 웹에서 끌어다가 그것을 어떻게든 부정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인정할 걸 인정하고, 보니까 저건 맞는 것 같던데, 그럴듯해. 야, 이런 안 해도, 좀 그럴듯하다. 그럼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파헤치려고 그러죠. 근데 명쾌한 건 그거예요. 내가 저까지 갔을 때, 저 사람은 저까지 가서 과연 비용을 얼마나 썼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저기까지 갔을 때는 비용을 얼마나 썼을까. 제가 독하게 실패 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라면 나는 분명히 한두 달에 못 끝낼 거야. 2, 3년 걸릴 거야. 그러면 2, 3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백수 상태에 놓여야 되고, 그것을 공부한다라면 과연 2년 동안 생계비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들어갈까를 계산한 거지. 내가 들어갈 돈은 남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독학은 내가 쓸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준비를 하고 독학을 한 거지. 그러니까 독학을 끝을 낸 거지. 그 돈을 준비 안 하고 하면 집에서 난리 나요. 다 이혼 당해. 생활비 안 주고 당신 뭐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나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걸 구축하는 방법은 그게 유일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면. 돈 없으면 안 돼요. 최소 뭐 없어도 3, 4, 4천, 5천원 가져야 돼.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시도를 하는 거지. 됐는데 자기가 뭐 1억대 넘어갔어. 8천, 9천 넘어갔어.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돈은 공부에 투입을 하고, 3천으로 한 사람이 8천, 9천 갖고 돈을 왜 못 벌어? 그죠? 공부하면서 그 돈으로, 번 돈으로 공부하고 그걸로 돈을 불려서 전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유류를 썼다 이거야. 그 돈이 왜 아깝죠? 나는 이해가 안 가. 돈 벌어서 보면 종목 취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예, 한 달 딱 쓰고서, 아니면 3개월 계약해가지고 돈 딱 불리면 종목 채가지고 신용 채가지고 그냥 나가버려요. 예. 그걸 깡통 차고 한 방에 가. 대응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이 공부는 돈 문제 같아요. 돈 문제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돈에 대한 사고의 방법 같아요. 예. 해서 실패 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예. 믿거니 하고서 한번 해보는 거고. 예.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되게 이제 예를 들어 생각이라는 거는 100% 내 생각이 들어간 거하고 남의 생각이 희석된 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게 만약에 초 A급이라면 100% 그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식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생각이 투입이 됩니다. 은연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돈을 벌었다가 혼자 하다가 되게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했던 습관이 나오는 거야. 특히 돈을 벌었는데도 거기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되게 아까워하는 거야. 어떻게든 그걸 빠르게 되찾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천 갖다가 1억을 벌었다면 7천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최고 수익이 1억 3천이 갔다가 도로 1억이 내려오면 자기가 3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성격들은 돈 벌어도 가족들한테 밥 못 사요. 밥을 못 산다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환이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의 법칙.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쓰는 이유가 못 만들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펜 만들 줄 알아요?
사서 쓰잖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유독 주식은 안 그래. 아, 내가 주식에서 만약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안 되면, 그래 놓고, 허접한 공부를 해놓고, 남들이 어떤 이런 강의를 놓으면, 까는 사람들 많아요. 어제 댓글 하나. 너 주식 잘하냐, 이거. 그게 할 소리야? 어? 주식 잘해? 그 사람도 깡통 찼을 거예요. 저 사람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가 틀리다면, 내가 볼 때는 이 매매, 아까 설명한 매매에서 이 방식은 좀 뭐가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주면,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할 테고, 아니라면 답변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단 말이야. 아, 그거는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라는 답변을 얻어서 자기는 한층 더 발전하겠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통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해요. 자, 일단 마칠게요. 좀 길게 돼서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투자 기원합니다. 앞으로 영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영상들은 말씀드리지만 서버에 넣어서 그 영상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웹을 써야 되고 웹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상 여러분들 돈을 받았다고 제가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에 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불리면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예. 유료 써서 돈을 투자금 불리는 걸 하고 지출만 생각하지 말고, 예. 벌어서 그렇게 다 한 거야. 제자들은. 예. 몇 억씩 들고 온 사람 없어요. 그렇게 벌어서 다 한 거예요. 자기 공부 비용을 마련해서 공부하고 돈 벌리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마칠게요. 성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